완전한 어둠, 그리고 빛. 내일 밤 수천 년 인류 역사 속에서도 손에 꼽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태양계의 행성 중 6개인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밤하늘에 일렬로 늘어섭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것을 행성 퍼레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천문학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고대의 칼데아 사제들, 중세 연금술사들, 헤르메스 전통의 수도사들, 그리고 수백 년간 비밀 결사 속에서 이 지식을 지켜온 오컬티스트들이 이날을 어떻게 불렀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오래전 오컬티스트들은 이날을 우주의 문인 코스믹 게이트가 열리는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일몰 약 30분에서 60분 사이 서쪽 하늘에서 수성과 금성, 목성, 토성이 맨눈으로 보이는 행성 정렬이 펼쳐집니다. 천왕성과 해왕성은 쌍안경이나 망원경이 필요하지만 이 6개는 동일한 황도성인 에클립티틱을 따라 정렬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행성 정렬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닙니다. 2월 20일 토성과 해왕성이 양자리 영도에서 정확히 합을 이뤘습니다. 토성과 해왕성의 합은 약 36년마다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양자리 영도에서의 합은 마지막으로 일어난 게 1700년대 초였습니다. 즉 300년 만에 처음 일어나는 배치입니다. 점성술에서 양자리 영도는 단순한 위치가 아닙니다. 황도 12宮이 시작되는 바로 그 첫 번째 점입니다. 점성술사들은 이 지점을 월드 포인트, 즉 세계점이라 부릅니다. 이 지점에서 일어난 천체 사건은 개인이 아닌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 현재 하늘에는 황금 삼각형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또 다른 희귀한 배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 세 외행성이 삼각형 트라인 각도를 이루는 것으로 이는 집반적 각성과 급격한 진화를 상징하는 배치입니다. 기원전 7세기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인 사제들, 칼데아인들은 밤하늘을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신들의 언어로 읽었습니다. 그들은 행성 하나하나에 신의 이름을 붙이고 그 움직임을 왕과 제국의 운명과 연결했습니다. 특히 여러 행성이 한꺼번에 정렬될 때 이것은 신들이 직접 지상에 개입하는 순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지식은 후에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이슬람 세계를 거쳐 중세 유럽의 오컬트 전통으로 흘러들어갑니다. 10세기에서 11세기 사이 아랍 세계에서 쓰인 마법 교과서가 있습니다. 아랍어 원제 가야트 알 하킴, 서방 세계에서는 피카트릭스라고 알려진 책입니다. 이 책은 현존하는 가장 방대한 점성술 마법 교과서 중 하나로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의 전통을 계승합니다.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성들의 힘은 강물과 같다. 흩어질 때는 약하지만 하나의 수로로 모이면 모든 것을 관통한다. 정렬의 순간 그 힘은 지상으로 집중되어 쏟아진다. 자, 이제 역사적으로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놀랍게도 토성과 해왕성이 합을 이룰 때마다 역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1773년 천여자리가 합을 이룰 때는 보스턴 차 사건 직전으로 영국 제국이라는 불변의 구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미국 독립혁명의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1846년 물병자리가 합을 이룰 때는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르는 시민 불복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해왕성이 공식 발견됩니다. 1917년 사자자리 합의 시기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이 절정에 달했고 러시아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됩니다. 1989년 염소자리 합이 이루어지는 그해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넬슨 만델라가 석방됩니다. 또한 냉전이 종식되었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오컬트 전통에서는 이것을 코스믹 트리거라고 부릅니다. 행성들이 특정 방식으로 정렬될 때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에너지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방출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2026년 양자리 영도라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계점에서 다시 그 문이 열렸습니다. 올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번 정렬에 참여하는 6개의 행성, 오컬트 전통에서 이 행성들은 단순한 천체가 아닙니다. 헨리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는 1531년에 쓴 오컬트 철학의 세 권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행성은 하나의 고유한 지성, 인텔리전스이다. 그 지성은 대우주의 힘을 소우주인 인간에게 매개한다. 먼저 수성인 머큐리는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 이집트의 토트와 동일시되는 행성입니다. 오컬트 전통에서 수성은 모든 마법의 문자를 지배합니다. 메르카바 신비주의에서 신성한 이름을 적는 행위 자체가 수성 에너지의 발현입니다. 피카트릭스는 수성의 시간에 쓰인 시길이 가장 강력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날 수성의 에너지는 진실을 드러내는 힘, 새로운 지식의 문을 여는 힘, 그리고 마법 문자와 언어의 의도를 증폭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금성인 비너스는 수메르의 이슈타르,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북유럽의 프레이아로 사랑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컬트에서 금성은 단순히 사랑이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그 자체입니다. 금성 에너지가 활성화된 시기에 행하는 초록 캔들 의식으로 해석되는 그린 캔들 스펠은 물질적 풍요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그리파는 금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금성은 미, 생식력, 그리고 모든 쾌락과 즐거움의 주제자다. 그 힘은 욕망을 통해 발현된다. 이날 금성의 에너지는 관계의 치유, 풍요의 현현, 그리고 창조적 영감에 사용하기에 최적입니다. 목성인 주피터는 로마의 유피테를, 그리스의 제우스를 상징합니다. 오컬트에서 목성은 확장하는 모든 것의 지배자입니다. 부, 명예, 사업의 성공, 그리고 영적 권위가 목성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성이 새 것을 만드는 행성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증폭시키는 행성입니다. 따라서 이 에너지를 다루기 전 자신이 무엇을 확장시키고 싶은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요일이 목성의 날인 것, 영어로 Thursday가 북유럽 신화의 토르에서 온 것, 이 모두가 동일한 에너지 원형, 즉 아키타이프의 표현인 것입니다. 토성인 세터는 그리스의 크로노스를 의미합니다. 오컬트에서 가장 두려움을 받는 동시에 가장 강력한 행성입니다. 토성은 업보, 즉 카르마의 집행. 토성인 세터는 그리스의 크로노스를 의미합니다. 오컬트에서 가장 두려움을 받는 동시에 가장 강력한 행성입니다. 토성은 업보, 즉 카르마의 집행관입니다. 아그리파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토성은 한계, 제약, 그리고 시간의 주제자다. 그는 무엇이 지속될 자격이 있는지, 무엇이 사라져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피카트릭스는 토성의 시간에 행하는 의식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 행성의 힘은 양면적이다. 올바르게 다루면 오래된 질서를 해체하고 새로운 기반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부주의하게 다루면 그 파괴력이 술사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번 정렬에서 토성은 해왕성과 합을 이루며 양자리 영도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오래된 자아의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현실의 토대를 세우는 역사상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천왕성인 우라노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하늘 그 자체인 우라노스를 의미합니다. 오컬트에서 천왕성은 예상치 못한 번개 같은 각성을 담당합니다. 고전 행성 마법에서는 다루지 않던 행성이지만 1781년 허셜이 발견한 이후 현대 마법 전통에서는 체계 전복, 진정한 자아의 해방, 사회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천왕성의 에너지는 온순하지 않습니다. 번개처럼 치고 빠집니다. 오래된 자아의 가면을 벗겨내는 의식, 자아 해방 의식에 이 에너지를 활용합니다. 해왕성인 넵튠은 그리스의 포세이돈을 의미합니다. 오컬트에서 해왕성은 베일 너머의 영역입니다. 무의식,
꿈, 영적 직관, 집단 무의식. 이것이 해왕성의 왕국입니다. 이번 정렬에서 해왕성은 토성과 합을 이루며 꿈과 현실의 경계가 극도로 얇아지는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칼데아 마법 전통에서 해왕성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대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시면을 부르는 자는 시면이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에너지는 예언적 꿈, 심층 영상, 그리고 영적 채널링의 가장 강력한 시간입니다. 자, 이제 실전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컬트 전통에서 강력한 천체 에너지를 의식에 활용하는 데는 몇 가지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아그리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힘은 준비된 그릇에만 담긴다. 의식과 의도, 그리고 도구의 삼위일체가 갖춰져야 비로소 하늘의 에너지가 지상에 고정된다. 오늘은 세 가지 의식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6행성 재단 의식인 플래네터리 얼터 리추얼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중급 이상의 오컬티스트가 행하기에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모루 30분, 가능하면 서쪽 하늘이 보이는 공간에 재단을 설치합니다. 1단계로 6개의 캔들을 하늘의 행성 정렬 모양을 모방해 호 형태로 배치합니다. 이것은 피카트릭스가 강조하는 천상의 배치를 지상에서 모방하는 원리, 즉 헤르메스의 위와 같이 아래의 서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각 캔들 앞에 각 행성에 대응하는 크리스탈을 놓고 인센스를 피웁니다. 3단계로 중앙에 빈 종이를 놓습니다. 6개 행성 에너지 중 당신이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적습니다. 소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현재형으로 적어야 합니다. 4단계는 수성 캔들부터 해왕성 캔들 순서로 점화하며 각 행성의 이름을 낮게 부릅니다. 이것은 아그리파가 기술한 행성 호출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입니다. 5단계는 의도를 적은 종이를 가운데 불꽃에 태우며 당신의 의도를 우주에 놓아보냅니다. 불꽃이 꺼질 때까지 침묵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로 토성 해왕성의 합을 이용한 정화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초급의 오컬티스트가 행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렬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토성 해왕성의 합입니다. 이 두 에너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신체에 받아들이는 방법은 물을 이용한 정화의식입니다. 해왕성은 물의 신이고 토성은 오래된 카르마의 집행관입니다. 이 밤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된 정화의식의 전통에서 옵니다. 고대 로마의 루스트라티오, 유대교의 미크베, 신도의 미소기, 모든 전통에서 물은 오래된 에너지를 씻어내는 매개였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히말라야 소금 1컵, 흰 꽃잎, 셀레나이트 크리스탈, 검정 캔들 하나. 욕조에 이것들을 넣고 물에 잠기며 눈을 감고 이렇게 시각화합니다. 이 물이 나로부터 흘러나갈 때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함께 흘러간다. 그리고 드레인이 열릴 때 그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놓아보냄을 완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왕성 예언 저널링으로 이는 입문 과정에 오컬티스트가 행해도 됩니다. 이 의식은 가장 단순하지만 어쩌면 가장 심오한 의식입니다. 해왕성 에너지가 극도로 강해진 이 밤, 무의식의 채널이 열립니다. 칼융의 학설을 적용하면 집단 무의식이 개인 무의식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컬트 전통에서는 이것을 베일이 얇아지는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잠들기 전 30분, 조용한 공간에서 촛불 하나 켜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검열 없이 씁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가? 두 번째, 다음 36년 주기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세 번째, 우주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그리고 이 밤 꾸는 꿈을 반드시 기록하십시오. 해왕성 에너지가 극대화된 시기의 꿈은
특히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피카트릭스는 행성 마법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주의 힘은 도구다. 도구는 그것을 쥔 자의 의도를 증폭시킨다. 악한 의도로 이 힘에 접근하는 자는 증폭된 자신의 악의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에메랄드 타블렛의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로써 태양의 작업이 완성되었다. 즉, 우주의 힘을 다루는 것은 단순한 욕망의 충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변형시키는 작업입니다. 이날의 에너지는 중립적입니다. 파괴를 위해서도 치유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컬트 전통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의도의 순수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2026년 역사는 다시 변곡점에 섰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처럼 1846년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자들이 펜을 들었을 때처럼 이번엔 우리 차례입니다. 내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그 6개의 빛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빛을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나의 의식입니다. 우주는 지금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오늘 밤 어떤 의식을 해보실 건지 혹은 하늘에서 행성 정렬을 직접 목격하셨다면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음 스페셜 영상에서는 행성 마법서 피카트릭스의 비밀, 중세 유럽 오컬티스트들이 숨겨두었던 완전한 행성 의식 시스템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주는 언제나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진실된 오컬티스트를 위한 오피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